요즘 신차 판매 현황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전통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해 왔던 세단의 시대가 가고 SUV가 대세로 떠오른 건데요. SUV 차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1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이 세단은 17만 9천 대, SUV는 13만 6천여 대가 각각 등록이 됐는데요. 세단은 9.0%나 줄어든 것이고 SUV는 무려 21%나 이렇게 늘어난 수치입니다. 물론 현대자동차 신형 산타페가 기록적으로 판매된 덕분이기는 하지만 SUV 차종의 어떤 그 시장 확장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SUV 중에서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차급이 바로 이 소형 SUV죠. 이 산타페와 소렌토, 또 스포티지와 투싼으로 2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차급하고 다르게 현대자동차 코나, 기아자동차 스토닉, 또 쌍용차 티볼 이렇게 3개 모델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. 르노, 삼성 QM3 또 세보레 트랙스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시승할 차는 바로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코나입니다. SUV에 대한 상식을 깨겠다는 것이 코나의 캐치프레이즈죠. 그래서 이렇게 주간 전조등을 헤드램프 상단에 배치하고 여기에 이 방향 지시 등을 품게 해서 아주 이 독특한 외관을 만들어냈습니다. 힐하우스를 두껍게 덮은 간시도 보이고 뒷부분 쪽도 날렵한 형상의 리어램프를 상단에 배치하고 또 후진등과 방향 지시 등을 따로 떼어내서 한꺼번에 이렇게 품게 한 것도 아주 독특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1.6 터보에 4륜구동을 추가한 프리미엄 트림인데요. 18인치 힐이 장착이 돼서 소형 SUV답지 않게 풍부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간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힐하우스는 그렇다고 해도 이 베젤이 후미 쪽으로 아주 어색하게 확장된 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는 소형차일수록 외관이 좀 복잡해야 이 작은 차체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코나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다양한 색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. 시승차도 이 블루 라군하고 또 흰색 루프의 어떤 투톤 보디를 갖고 있는데요. 외장 컬러가 10개나 되고 또 투톤으로 더 많은 루프의 어떤 그 색상을 따르고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톤으로 더 많은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또 커스터마이징 트윅스도 공급을 하고 있죠. 사이드 스커트라든가 머플러라든가 또 엔진룸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개성에 맞게 따로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좀 비쌉니다. 시즌가하고 비교하면 제법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다양한 튜닝으로 해서 좀 더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실내는 시동을 걸면 이렇게 쑥 올라오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. 또 플로팅 타입의 8인치 내비게이션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는 차급에 맞는 적절한 사양이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다양한 사양들이 경쟁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. 코나도 상당히 많은 편의 사양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크렐 사운드 시스템, 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제공이 되는데 시승차처럼 이런 사양을 모두 선택을 하려면 2,800만 원대 후반, 여기에 4륜구동이 보태지면 3천만 원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 투싼하고 가격이 비슷해진다는 건데, 사실 투싼도 이런 사양 저런 사양 다 고르게 되면 산타페 최저 트림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가격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공간은 상당히 넓어 보이죠. 이 축간거리가 2600mm니까 티볼리하고는 같고요. 또 투싼보다는 70mm가 작은데 1열, 2열 모두 이 머리나 무릎 공간에서 뭐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. 트렁크 용량도 이만한 차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. 이 반면에 이 플라스틱 소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인테리어의 고급감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. 그 흔한 우드 그레이나 또 하이그로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제가 돼 있거든요.
예, 파워트레인은 1.6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습니다. 177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고 있는데요. 시승차는 또 사륜 구동도 장착이 됐고 7단 DCT로 구동이 되는데요. 운전을 해보면 움직임, 그러니까 차체의 거동이 상당히 신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. 가벼운 이 체급이지만 경박한 움직임이 아니다, 이런 얘기인데요. 뭐 사륜구동까지 보태져서 4개의 휠에 전달되는 어떤 그런 구동력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배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체의 어떤 안정감,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륜구동 시스템은 운전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선택을 해서 사륜구동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상시 사륜이 아니고 원할 때, 필요할 때, 뭐 예를 들면 험로를 만났을 때나 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이렇게 노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선택적으로 사륜구동을 설정해서 주행을 하면 조금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토크밴드가 상당히 넓죠. 이렇게 넓은 토크밴드가 발진을 굉장히 경쾌하게 해주고, 또 중속에서 고속으로 이렇게 치닫는 힘도 아주 끈기 있게 이어주는 편입니다. 이 정지 상태에서 풀 스로틀을 하면 엔진의 박동이 한 4,500 뭐 이 정도까지 바로 이 상승을 하는데요. 그런 어떤 발진에서 느끼는 가속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또 뭐 고속에서 레인 체인지를 하고 또 아주 빠르게 코너를 공략을 해도 차체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데요. 특히 코너에서는 ESC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차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주행 모드는 컴포트, 에코, 이 스포츠로 이렇게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에코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의 스티어링 힐 피드백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. 이 가속 페달의 응답성이 빨라지고 엔진도 상당히 거칠어지는데요. 아시겠지만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면 반사적으로 연비가 이렇게 뚝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내 차 몰면서 스포츠 모드는 쉽게 선택을 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. 댐퍼의 세팅은 부드러운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. 앞쪽보다는 후륜 쪽의 강성이 조금 더 강해서 1열하고 2열에 앉은 사람이 느끼는 승차감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 차가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는데도 소음이 약간은 있는 편입니다. 뭐 윈드 노이즈나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도 조금씩 일반적인 세단하고 비교하면은 약간은 좀 더 거슬리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.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연비 궁금하실 텐데요. 지금 한 200km 조금 넘게 201.9km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2.6km 리터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차가 시승차가 18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거든요. 그리고 1.6 가솔린 엔진을 올린 모델인데 공인 연비는 10.0km 리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